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경북 포항 지진 피해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이재민에게 국민성금이 배분됩니다. 22일 포항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포항에서 강진이 난 뒤 지금까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00억 원가량의 성금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정부는 사유시설에 지진 피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금액만으론 지진 피해가 난 주민이 다시 일어서기엔 부족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성금이 이재민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협회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성금을 모은 뒤 피해 주민들에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2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중 달러당 1,090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이날 기록한 저점은 지난 17일 기록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환율의 급격한 하락에 구두 개입했던 외환 당국이 실제로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계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저점을 낮추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결제 수요와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하락 속도를 조절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우리 국민 85명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청이 미국에 들어오는 항공편 입국자에 대한 보안 규정을 강화한 이후 한국인 여행자가 집단으로 입국을 거부당한 것은 초유의 일인데요. 외교부가 미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85명이 모두 전자여행 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단체 여행객이 미국 내 체류 주소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통안전청이 보안을 대폭 강화했는데 일종의 시범 사례로 적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MBC 김장겸 사장과 김재철 전 사장 등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해왔으며 수사관 20명가량을 투입해 사장실과 임원실, 경영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 서부지청은 조사 결과 노조원 부당 정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 행위가 이뤄진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고 임산부의 야간 휴일 근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연장 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학내에 거짓 대자보로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김웅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자보를 게재할 당시 A씨는 떠도는 소문 내용과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아 대자보를 붙인 경위는 재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총망받는 젊은 미술가였던 교수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지자 대학과 미술계는 추모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